네, 안녕하세요. 시합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옥수수 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옥수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쫀득쫀득하면서도 찰기를 가지고 있는 찰옥수수, 그리고 수분이 많아서 생식으로 바로 써가자마자 드실 수가 있는 초당옥수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사실 기타 사료용 옥수수도 있지만은 종자회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위주로만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는 아시아 종류에서는 흰색인 찰옥4호, 그리고 자색인 자흑찰, 검정색인 흑마 1호, 그리고 좀 섞어진 알로기로 섞어진 설중호, 그렇게 네 가지 종류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식 초당옥수수로는 노란색인 3511R, 그리고 하얀색 초당옥수수인 백초당, 그리고 흰색과 노란색이 섞인 얼룩 초당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하나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찰옥수수와 이제 초당옥수수는 이제 조금씩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재배 방법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재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자상으로만 봐도 찰옥수수는 동그랗게 이제 모양이 생겼는데, 초당옥수수는 약간 쭈글쭈글하게 종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초당옥수수 종자를 보시고 쭈글쭈글한 게 묵은 종자가 아니냐, 오래된 종자가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거는 이제 초당옥수수 종자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동하지 마시고, 묵은 종자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재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옥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찰옥수수는 재배 기간은 보통 90일에서 파종일로부터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이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남 기준으로 3, 4월 달에 파종을 하시면은 보통 이제 7월 달 정도 이제 수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7월 말에나 8월 초에 그 수확하신 곳에다가 그냥 바로 직파를 들어가시면은 보통 이제 10월 정도에 수확을 해서 드실 수도 있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후작은 재배일수가 좀 짧아집니다. 보통 이제 옥수수는 적산 온도로 인해서 햇빛의 강량으로 인해서 수확이 되는 작물인데, 생육이 되어가는 작물인데, 전작에는 아무래도 아직 봄 시즌이다 보니까 광량이 여름에 비해서 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재배 기간이 90에서 100일 정도가 되고, 후작기로 들어갔을 때는 7월 말에서 8월 초 같은 경우는 햇빛 광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70일 정도면은 이기작 수확이 돼서 이기작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재배일수는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육묘일수를 따지고 보면은 보통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20에서 좀 더 넘어가는 그런 재배일수가 되고, 보통 본엽은 2매에서 3매 정도가 딱 알맞은 정식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좀 넘겨서 좀 노화묘를 이제 심게 되시면은 겹이 사기다, 아니면 좀 작물의 생육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이 육묘 기간은 꼭 지켜주셔서 재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거면은 크게 상관없지만은 여러분께 영리 목적으로 좀 좋은 옥수수를 수확하시기 위해서는 이 기간 꼭 지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종류에서는 이 찰옥수수 종류들은 보통 700g 사이즈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대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700g은 종자가 약 한 2100개에서 2200개 정도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150평 정도가 재배 가능하니까 이 부분 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찰옥수수는 대충 이 정도 설명을 마치고 초당옥수수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는 재배 기간은 80에서 85일, 그래서 찰옥수수에 비해서 좀 더 짧은 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기작은 사실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남 같은 데서 실제로 이기작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약간 시즌 메뉴처럼 좀 여름에 좀 많이 나가는, 좀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날씨가 덥고 그래서 약간 달달한 거나 좀 시원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께서 한 시즌 별미로 해서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나중에 10월이나 그때 정도 되면은 판매량과 그리고 좀 수요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작은 이제 영리 목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적사 온도가 이제 많다 보니까 찰옥수수는 적사 온도에 맞춰서 생육이 되는데,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 잎이 싸기 전에, 옥수수 껍질이 싸기 전에 옥수수 안에 있는 이삭이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 있는 초당옥수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기작은 불가능하다는 점, 어디 지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는 이기작은 힘들다는 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육묘일수는 찰옥수수에 비해서는 5일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15일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전남에서는 일찍 파종하시다 보니까 사실 보통 뭐 한 달 정도도 키워가지고 보통 봄밭에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 정도 키워도 워낙에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자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론상으로는 뭐 10일, 뭐 15일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뭐 보통 뭐 3주, 뭐 한 달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재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는 대포장으로 이제 2000잎으로 나오는데 2000잎은 약 한 100평 정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찰옥수수나 초당옥수수나 보통 제식 간격은 60에서 25cm 간격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넓혀주시거나 좁혀주시면 되는데, 하우스로 재배가 들어가실 때는 하우스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파리도 커지고 키도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제식 간격을 좀 더 넓혀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의 특징인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꽃가루가 날려서 하얀색 옥수수하고 뭐 검정색 옥수수를 가까이 심게 되면 서로 꽃가루가 섞여서 흰색 옥수수에서 검정색이 묻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검정색 옥수수에서 흰색 옥수수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리 목적으로 정말 판매를 하신다면은 최소 200에서 아니면 400m까지는 거리를 좀 벌려 주셔야 서로 혼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예전에는 초당옥수수하고 차옥수수는 안 섞인다는 뭐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 농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초당옥수수하고 찰옥수수도 섞여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당옥수수는 아까 그 습기가 80에서 85일,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90에서 100일이기 때문에 꽃가루가 서로 만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마다 나는 빨리 심은 사람도 있고 늦게 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맞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확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찰옥수수든 초당옥수수든 서로 200m나 400m 정도는 무조건 격리를 시켜 주셔야 꼭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밭이 저희가 뭐 미국처럼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한국이 좁다 보니까 더러 그런 섞이는 증상이 가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종자상의 문제가 아닌 뭐 바람에 의해서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심어서 매개체에 의해서 묻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종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품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재배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수수 또한 이제 고추처럼 2주 전이나 3주 전 정도에 탭이나 유박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 그게 꼭 사용하시기 어렵다면은 최소 1주에서 2주 전에는 아시아종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예 보명 비료가 있습니다. 그걸 100평에 2포씩 기준 잡아가지고 좀 공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종하실 때 보통 209 트레이로 많이 사용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찰옥수수는 15일에서 20일 하고 초당수수는 10에서 15일이지만은 이제 기온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육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정확한 일수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 모종 상태의 상황을 보시고, 본엽이 산매가 됐는지 아니면 좀 키가 너무 우짜라지 않았는지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시고 정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에 이제 파종하실 때 이제 상토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시아종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코피트 플러스 아니면은 MPS2라는 유럽에서 직접 수입해오는 상토가 있거든요. 이제 그 상토를 사용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생육부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트레이에 키워서 봄부터 이제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겨 심은 다음에 보통 옥수수 키가 이제 무릎 높이가 되었을 때 그때 1차 추비를 진행해 줍니다. 보통 NK를 이제 많이 주시는데, 아시아종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주용 비료가 있어요. 간주로도 가능하고 연면 시비, 옥수수이기 때문에 아마 연면 시비용으로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NK 같은 경우는 직접 이게 공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간주용 비료를 이제 연면 시비용으로 좀 공급을 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나 20-20-2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NK가 아니면은 이 솔루나 20-20-20을 공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때 공급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이제 격가지들이 발생합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옆에 이제 측지로 이제 격가지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격가지를 제거를 안 해줘도 옥수수 상품성 있는 옥수수 수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 격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상처가 생겨서 오히려 병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곁가지는 제거 안 하시고 그냥 키워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수확물을 비교했을 때도 전혀 뭐 상품성 떨어지는 옥수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농가분들 재배하시는 분을 만나다 보면은 곁가지를 제거해줘야 그 작물이 상품성 있게 나온다, 크게 나오고 이쁘게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재배를 하실 때 좀 바쁘시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바쁘신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좀 바쁘다 싶으면은 그냥 곁가지를 그냥 놔두고,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좀 열심히 좀 더 키워볼 거야 하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곁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배를 좀 해주시고, 잡초 제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잡초가 옥수수하고 그 같이 양분을 뺏어 먹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 다 먹어야 할, 아까 뭐 NK나 2차 추빈, 1차 추빈, NK나 그 솔로나 20 그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잡초가 같이 먹게 되어집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옥수수 상품성과 그 수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고 수확 무게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옥수수를 재배하실 때는 꼭 저 뒤에 있는 표를 보시다 보면은 그 어느 시기에 잡초 제거를 해주냐에 따라서 수확량과 수확 무게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 보시기만 해도 잡초 제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화면이 그 아까 제가 그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토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비료 이제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더 상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화면으로 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좀 뭐 화면을 정지하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봐주시거나, 아니면 아시아종밀 홈페이지에 가서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진짜 유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화면에 나오네요. 솔로나 2020을 이제 1차 추비를 하시고 나서 뭐 일주일이나 2주 뒤에 다시 한번 또 공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2번 정도 공급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옥수수가 이제 키가 한 170 정도가 됐을 때 그 갯꼬리라 하죠, 갯꼬리. 수꽃이 나오기 직전에 저희 솔로가 11-0-46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마무리로 딱 한번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비 같은 경우는 솔로나 20-20-20을 균형 성장용을 무릎 높이 때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서 14일 뒤에 또 한 번, 그리고 옥수수 키가 170이 됐을 때, 아니면 또 위에서 봐가지고 갯꼬리 수꽃이 나오기 직전에나 아니면은 좀 나올라 할 때, 그때 저희 솔루 후기용 11-0-46을 딱 한 번 줌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뭐 칼슘제 뭐 그런 미네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약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저희 솔루가 같이 혼용해서 공급해 주셔도 되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공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갯꼬리 이제 수꽃이 나오고 나서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옥수수 이삭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옥수수 수염이 달립니다. 옥수수 수염이 나오고, 그 옥수수 수염이 옥수수 한 가닥이 옥수수 저희 이삭의 그 알갱이 있잖아요. 옥수수 하나 먹는 그 알갱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끔 옥수수 열어다 보면은 껍질을 벗기면은 그 군데군데 이제 비어있는 것이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옥수수 수정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가 빠진 거는. 그래서 뭐 옥수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옥수수 수정이 잘 안 묻어나와서, 옥수수 수염이 잘 안 묻어나와서 그렇게 비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염이 나오고 나서 그 초다옥수수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20일 정도면은 수확이 가능하고, 그리고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 수염이 나오고 나서는 20일에서 25일 정도 그때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흔히들 이제 열어보시고 나서 이렇게 눌러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이삭의 경우 보통 상품성 있는 이삭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를 남겨놓고 다 제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해남에서 봤을 때는 진짜 비료를 잘 주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추비는 진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께서는 2개까지도 상품성 있는 옥수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나는 정말 좀 많은 수확량을 기대하고 많이 좀 판매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가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많이 양분을 밀어 주셔가지고 재배해 주시면은 그게 가능하니까 고소득을 위해서는 그런 투자 아낌없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확 같은 경우는 초다옥수수든 찰옥수수든 이른 새벽에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농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해갖고 많이 내시는데, 이게 좀 날씨가 오전 10시가 됐다? 아니면 점심 때쯤 수확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는 당도가 좀 더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하실 때 나는 18브리스로 판매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늦게 따서 16브리스에 나간다. 이제 그런 조그만의 오차가 생겨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음 화면에 이제 저희가 아까 솔루나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관심 있게 좀 화면 정지해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옥수수 병충해 및 생리장애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옥수수 잎에, 옥수수 잎만 아니고 다른 잎에서도 이 증징이 나오면 똑같은 건데, 영양 결핍 증상에 따른 옥수수 잎 색깔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잎 같은 경우는 진녹색, 인산이 결핍됐다 하면은 붉은 보라색, 그리고 가리가 결핍됐다면 하이엽 가장자리 타는 듯 마른색, 그리고 질속 결핍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엽을 중심으로 황변이 생기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하이엽 아래쪽부터 보라색, 연맥을 따라 하얀 줄무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곤조 상태일 때는 회색과 말림 증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입은 엽 같은 경우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서 엽 전체로 전파가 되고, 제초제 피해 같은 경우는 접촉면과 엽 가장자리 조직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잎이 좀 증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색깔이 좀 바뀌거나 이런 반점 증상이 나온다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게 좀 피해를 입었구나 라고 손쉽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서리 피해 이제 저온 피해 사진들인데, 보통 이제 차옥수수는 보통 되게 그러지 않은데 초당옥수수는 좀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좀 서리 피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옥수수 키가 멈춰버려 가지고 무릎 높이까지 자라다가 성장이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옥수수가 잘 달리지도 않고, 그리고 달리더라도 옥수수가 작게 나옵니다. 상품성이 없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 피해가 최대한 입지 않도록 좀 방법을 좀 취해 주셔야 되고, 아시아종묘에서 판매하고 있는 루터를 사용해 주시면은 냉해 피해 좀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날씨가 좀 춥다 싶을 때는 저희 루터를 꼭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삭썩은병, 그리고 검은주 오갈병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병이 있다는 거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수수는 아무래도 이런 조명나방이 이제 좀 피해를 가장 많이 입혀요. 그래서 조명나방이 피해가 입었다, 안 입었다를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옥수수 이제 자라다 보면 옥수수 수염이 자라잖아요. 조명나방이 먹은 것들은 옥수수 수염이 다 빠져 있어요. 옥수수 수염이 그냥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옥수수를 열어다 보면 안에 꼭대기 부분에 이 조명나방이 있고 그 윗부분을 좀 파먹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가끔 이제 그런 게 오면은 이제 깜짝 놀라시는데, 이거는 좀 옥수수가 이게 좀 많이 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셔서 받으셨을 때 가급적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좀 한두 개씩 나오는 거는 좀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분들도 이거 정말 하나하나 진짜 다 확인하시면서 하는 건데 좀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런 옥수수 받으면 안 좋지만은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옥수수 이런 병충해 같은 경우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좀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약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좀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좀 상품성 있는 옥수수, 벌레가 있는 옥수수들이 소비자분들한테 안 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약 살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농가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초당옥수수나 찰옥수수, 그래서 옥수수 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시아종묘에서는 사실 초당옥수수 351날 품종이 많이 주력 품종이고요. 국내에서는 재배 면적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351알이. 351알의 특징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이에 바로 되자마자 바로 터지는 수분이 그대로 입안에 들어오는데,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에 잘 끼지 않아요. 어떤 다른 회사의 이제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는 드시다 보면은 이에 끼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351이라는 이에 끼는 현상이 많이 없고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저도 먹어보니까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올해 텃밭용이나 아니면은 좀 상품성이 있는 영리 목적을 하고 계신다면 아시아 종모의 3511을 많이 또 찾아주시고, 그리고 뭐 백초당이나 알로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차국수수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재배하실 때 사용하시는 아시아 종모의 뭐 기타 뭐 비료나 영양제들 그것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재배 설명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합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